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900회분이 조금 전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백신이 오늘 새벽 제주항에 도착했을 텐데 현재는 어디까지 이송됐나요? 네, 오늘 새벽 제주항에 도착한 백신은 현재 제주시 보건소까지 이송됐습니다. 백신 이송은 군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백신은 어제 이천 물류센터에서 변남 목포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도중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서 전량 회수하고 다른 차량을 보냈지만 예정대로 오늘 새벽 1시 목포항에서 출발해 새벽 6시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백신을 실은 냉장 트럭에서 보건소 내부로 백신을 옮기는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백신은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900회분으로 도내 6개 보건소와 요양병원 9곳에 이송됩니다. 내일부터는 접종에 동의한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65살 미만의 입소자 3,193명이 처음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은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의사가 백신을 직접 접종하고 상주 의사가 없는 노인 요양시설은 보건소 의료진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보관 시범 가동도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이 제주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이 접종할 계획입니다. 2분기에는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살 이상 노인이 접종하고 3분기에는 19살 이상부터 64살까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해 오는 11월까지 전체 대상자 57만 5천여 명의 70%인 40만 2천 명의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보건소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업무 보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서 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민 70만 명 가운데 18세 미만을 제외한 57만 명이 백신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집단 면역 형성의 정부 기준에 따라 57만 명의 70%인 40만 명을 예방접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 목표 수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보급 등 변수가 있어서 집단 면역 형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유독 인구가 많아요. 제주도민만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 해서 10월 말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림잡아서 뭐 한 85, 이 85% 아니면 뭐 90% 요 정도는 돼야, 예. 이게 접종이 돼야 이게 이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안 맞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맨투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당초 제주에 설립 예정이던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비화돼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지금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특히 지금 뭐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셨냐 이거예요. 건의서도 제출했고요. 또 중대본 회의 때 건의도 했고 또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원들은 선별 지원은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어제 하루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6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직원이 확진된 김영미 제첩해장국 접촉자 3명과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 1명,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여행 온 관광객 1명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김영미 제첩해장국 음식점 이용자들에게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업자가 조사를 주관해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규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 해당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를 먼저 설명한 뒤 조사가 진행됐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지침에 사업자가 의견 수렴 전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가 조사에 유리하도록 조사 실시 직전에 사업 효과를 설명한 뒤 조사를 진행해도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조사기관 선정을 제3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사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꼼수를 부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술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살려서 의뢰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상황. 영향평가 항목을 조례로 규정하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라 배점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를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은 경제적 효과 분야를 줄이고 주거와 학습권 등 실제 주민 평가 분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점이 높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그런 일반적인 배점 기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도 조사기관 선정을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한 규정은 빠져 제도적인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카지노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카지노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젠 봄이 왔다고 느껴지는 요즘, 농촌은 거름을 뿌리는 등 농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칫 논밭에 그냥 퇴비를 보관했다 하천에 흘러들어가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잘못 사용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소하천. 지난 주말 갑자기 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다리 건너 물색과는 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 물이 이제 비가 지금 많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이 빠져나가서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인은 1km 떨어진 논에 쌓아놓은 나무 껍질로 만든 퇴비더미. 주인이 밭에 뿌리기 전 발효시키려고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섞어 놓은 건데 내부 온도가 높아져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물을 뿌렸다.
일부 침출수가 농로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열이 나가지고 불날 염려가 있어서 위에 살짝 물을 푼 건데 그게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100% 제가 잘못한 거고요. 영농초의 농촌 곳곳에서는 이렇게 퇴비를 쌓아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잘못 보관했다가 자칫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살포 직전 퇴비사에서 가져오거나 보관을 하더라도 덮개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살포 보관 과정에서 공공수역으로 침출수가 흘러들 경우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랬어도 마찬가지로 유출될 우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다시 한번 통지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특히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발효가 덜 된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퇴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시작해서 낮에 15도까지 올라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데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여주는 기압계를 보시면 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점점 우리나라 남쪽으로 다가오겠고요. 동쪽에는 현재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해상으로부터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는데요.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구름대도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서 일요일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더 강해져서 일요일까지 초속 18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려서 대비를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 오전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 또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북부와 남부는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는 12도, 서부는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북부와 서부는 15도, 동부와 남부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에, 제주도 앞바다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텐데요.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하늘길 날씨는 양호한 편이지만 오후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내리는 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이 잦아졌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 위원장 대안안으로 의결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4.3 수령인에 대한 특별 재심 추진,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일부가 투표권을 가진 해당 지역 대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는 지난 2017년에도 금품 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은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된 해당 후보자들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도 테니스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지역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대회 개최 과정에서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불러내 특별면회를 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정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면회를 진행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해당 조직폭력배는 지인의 동생이며 수사와 관련한 유착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